네, 4월 총선을 앞두고 마련한 코너입니다. 판 읽어주는 PD, 저는 아나운서 유현수고요. 이분 분석 요즘 참 재밌습니다. 송교 PD,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보수의 험지, 호남에서 뛰고 있는 국민의힘 정운천, 이정현 전 의원의 선거 판세와 함께 또 TK까지 불어닥친 조국 혁신당의 돌풍을 분석해 주신다면서요. 예. 네. 먼저 그 비조 지민, 네, 지민 비조, 네. 야권 지지층들 네. 사이에서 좀 회자되고 있는 말. 구호잖아요, 외치고 예, 있는. 한번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비례는 뭐죠? 아, 갑자기 헷갈리네요, 여기 항상. 비례는 조국 혁신당, 혁신당. 지역은 민주당.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 내세우는 구호잖아요. 그러니까 비조지민이. 네. 예. 근데 이제 이게 그 호남에서는 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호남에서는 비민지국 예. 또는 비조지국. 예.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헷갈린 거예요. 예, 예. 순서가.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아마 구독자분들 헷갈리실 예, 수가 예, 있는데 비민지국 하면은 네. 비례는 민주당, 예. 지역구는 국민의힘, 그다음에 비조지국 하면은 네. 비례는 조국혁신당, 네. 그다음에 지역구는 국민의힘. 이게 가능한 게 호남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예, 그 예. 호남은 항상 전략적 투표를 한다고 하잖아요. 전략적으로. 네. 근데 이제 이게 그 비례는 진보 계열에, 그다음에 지역구는 보수 정당에도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 제 지인 중에서도 네. 그 이전에 총선 때 실제로 실제 상황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진보 정당을 비례는 뽑았대요. 상당히 네. 진보에 있는 네. 민주당보다도 더 왼쪽에. 네. 근데 지역구 후보는 보수 정당에게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약간, 간극이 처음에는 예. 그 좀 이게 뭐지 이랬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수도권에서 있다가 와서 네. 그 서울 수도권에서는 그런 경우는 사실 그런 선택하기 쉽지 그렇죠. 않잖아요. 결을 좀 맞추는 경향이 예. 있지. 이렇게 막 극명하게 하진 않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는 네.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호남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이제 전략적 투표라고 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다걸기, 예를 들어서 엄대엄 승부인 대선에서는 네. 이게 그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네. 그 총선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이렇게도 네. 볼 수가 있겠네요. 굉장히 그 유권자가 고민을 많이 하고 예. 그렇게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비진지보라고 해도 되겠어요. 예. 비례는 진보, 지역구는 보수를 뽑는 뭐 호남 유권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이게 그럼 대충 어느 정도 비율이 되냐 분명히 있거든요. 2층이 있는데 잘 나올 때 기준으로 보면은 네. 특히 이게 좀 특정 선거구를 기준으로 네. 한다면은 이제 2016년도에 정운천 의원이 전주을에서 당선될 때 이제 네. 그 퍼센테이지가 한 35% 정도 내외였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이정현 의원이 뭐 이제 2014년과 16년에 각각 이제 재보궐과 총선에서 당선되셨을 때 네. 과반 가까이 득표를 하셨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도 이제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 바람을 타면은. 네네. 22년 이제 지방선거 때 네. 그 전북에서는 조배숙 전 의원이 도지사 선거를 나와가지고 네. 17%좀 넘는 지지율을 얻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정현 전 의원이 전남도지사로 나와서 네. 이때 18%를 훌쩍 좀 넘는 지지율을 얻었어요. 예. 근데 이때 당시도 어쨌든 간에 그 호남에서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는 좀 국민의힘이 조금 치고 올라갔지만 호남에서는 그래도 민주당 후보들이 압도적인 그 지지율로 당선이 됐잖아요. 예. 하지만 어쨌든 그 국민의힘도 17에서 18%를 22년도에도 얻었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도 그 고정 지지층은 좀 있는 편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아, 그러네요. 사실 뭐 그 조배숙 전북 지사 후보 당시 그때 이제 당선이 이제 김관영 지사가 되면서 예. 몇 프로인지는 사실 제가 몰랐는데 그래도 네. 꽤 많은 득표를 받았네요. 그러니까 이제 15% 이상이면 전액 보전을 받는 거니까 네. 그걸 상회하는 득표를 전남, 전북 국민의힘 후보들이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랬군요. 뭐 앞서 언급드렸지만 2010년대 이후 정운천, 이정현으로 대표되는 그 호남 보수 정치인이 등장하면서 전주 또 순창 곡성에서 뭐 당선되는 성과도 냈었는데 이번 총선에 역시 또 후보가 나왔어요. 예. 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호남 보수의 뭐 좀
그 쌍두마차라고 할 수가 그렇죠. 있어요. 두 네. 번이 2010년대 이후로는 꾸준히 이제 호남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네. 이게 아마 2016년도가 이 두 분한테는 가장 전성기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란히 그때 당선이 됐었어요. 네. 근데 주목할 점은 그때 민주당에서도 PK에서 부산에서만 5명의 당선자가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대구에서도 그때 김부겸 의원이 굉장히 큰 표차로 김문수 후보를 이기고 당선이 그렇죠. 됐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선거가 지금 돌이켜 보면 좀 지역주의 장벽이 크게 허물어진 선거라고 좀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때 국민의힘 계열, 특히 정운천 후보도 그때 거의 뭐 32년 만인가 국민의힘 계열로는 전북에서 당선이 됐었거든요. 그랬죠. 근데 22대 현재 두 후보 모두 좀 약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먼저 전주울 상황부터 볼게요. 전주울 그 정운천 의원이 네. 2016년도에 현역을 지냈던 그 이제 여러분도 관심이 많은 후보일 거예요. 이성윤 민주당의 이성윤 후보가 여론조사 상으로는 현재 발표된 네. 좀 크게 치고 나가는 가운데 음. 국민의힘 이제 정운천 의원이 뒤따르고 그 다음이 여기 지역구 현역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 순인데 이게 1강 1중 1약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예. 좀 여론조사 결과를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면은 예. 가장 최근 그냥 여론조사를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발표된 건데 네. 뉴스원 전북 취재본부가 그 지난 주말에 조사를 한 결과인데 조원 CNI에 의뢰해서 전주에 거주하는 그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이 플러스 마이너스 4.4%인데 이성윤 민주당 후보가 55.1%, 55.2%. 오, 과반을 넘네요. 예, 그다음에 정운천 후보가 24.7%. 예. 근데 1, 2위 격차가 이제 오차 범위를 훌쩍 넘는 30.5% 차이고요. 그러니까요. 3위가 이제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11.8%로 좀 부진하게 나왔어요. 예. 사실은 이제 정운천 후보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16년에 35% 정도의 지지를 받고 당선됐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도 3자 구도였어요. 민주당, 그다음에 국민의당, 민주당에서 그때 나왔던 그랬죠. 그다음에 당시 새누리당 이 3자 구도 속에서 정운천 후보가 전국 최소 득표차 111표 차이로 당선이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은 그때 그게 이제 최고 득표치라고 보면은 3자 구도 속에서 이번에도 좀 7화에 승산이 있다고 아마 볼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진보당 강성희 후보 여기 현역인 선전을 좀 바랄 텐데 이 네. 강성희 후보가 10% 내외의 지금 지지율을 얻고 있어요. 네. 이게 왜 그런가 싶으면 이제 검찰 개혁을 상대적으로 좀 외쳐서 컨셉트가 비슷한 이성윤 후보가 여기 민주당 후보로 나옴으로 인해서 네. 이성윤 후보 쪽으로 사실 좀 표가 몰리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운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각을 좀 싸움꾼이냐 일꾼론이냐 그다음 저번에도. 자기는 이제 여당이니까 예산왕 뭐 이런 걸 좀 구호로 외치고 있는데 네. 전반적으로 이제 정권 심판론이 좀 강고한 속에 반등의 계기를 좀 마련하는 건 쉽진 않아 보입니다 현재. 그렇군요. 이렇게 뭐 전주울 정운천 의원의 판세를 짚어주셨고, 예. 그렇다면 호남 보수의 쌍두마차격인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리을 그 이정현 전 의원의 상황은 지금 어떤가요? 예, 여기도 이제 진보당 후보까지 해서 3자 구도가 좀 펼쳐지고 있는데 예. 오히려 전주울보다도 진보당의 후보 지지세가 좀 더 약한 것 같아요. 일단 그 간단하게 또 최근 여론조사 네.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3월 17일하고 18일 양일간 실시한 여론조사예요. 네. RN서치가 이제 그 남도일보, 광주메일, 광남일보, 전남일보, 뉴스원 의뢰로 이제 실시를 했는데 예. 플러스 마이너스 신뢰 수준이 4.3%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권향엽 후보가 57.8%, 예.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는 25%. 그러니까 여기 어. 절반도 안 돼요. 어. 예. 그리고 이제 진보당 유현주 후보가 4.3%. 4.3%. 예, 여기는 좀 많이 떨어지죠. 예. 그러네요. 사실상 1강 1중 1약이라고 하지만 1약은 좀 존재감이 그쵸. 상당히 떨어질 수도 예, 있어서 예, 예. 1강 1중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여기는. 예, 이정현 후보 측 근데 사실은 여기가 좀 그 민주당 내에서 공천 잡음이 있던 곳입니다. 어떤 잡음이요? 그 아마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좀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기 네. 공천받은 그 권향엽 전 비서관하고 여기 현역은 이제 서동영 의원이 따로 있었거든요. 예. 두 분이 경쟁을 하셨는데 네. 처음에는 그 권향엽 후보가 경선 없이 이게 전략 공천이 처음에 됐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를 수행했다는 이력이 좀 불거졌어요. 맞아요. 예. 이분이군요. 권전 비서관.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좀 이걸 이제 차단하고자 이런 논란을 예. 그 권양엽
그 비서관하고 서동영 의원이 다시 경선을 했는데 네. 여기서 권 비서관이 무난히 승리를 해서 이제 본선에 오른 거죠. 예. 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정현 의원 측이 여기 민주당 이제 분열이 있었으니까 예. 분명히 낙수 효과를 좀 기대했을 건데 여기도 이제 민주당이 좀 강구한 1강을 한 거고 네. 또 한 가지 볼 거는 그 이전에 비해서 여기가 좀 선거구가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정현 후보가 당선될 때는 순천 곡성 지역이었거든요. 네. 예. 근데 그 이정현 의원 고향이 곡성이에요. 곡성. 예. 그래서 이제 순천에서는 조금 비등하고 곡성에서는 본인이 좀 고향이니까 많이 얻어와서 승리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었는데 예. 이제는 이제 광양하고 구례까지 아우러야 되니까 좀 커버 범위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요. 제가 예전에는 순천 곡성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면서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예. 굉장히 넓어졌네요. 아무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네요. 예. 순천 도전을 선언했던 개혁신당 그 천하람 총괄선대위원장이 돌연 또 비례로 선회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보수 정당의 냉담한 또 민심을 고려한 결정으로 봐야 될까요? 예, 막판까지 엄청 고민을 했던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일단 천하람 그 위원장은 어쨌든 개혁신당이지만 스스로를 보수 정치인으로 이렇게 정체성을 밝혔기 때문에 일단 보수로 좀 분류를 했어요. 그렇죠. 국민의힘 출신이기도 예, 하고. 예. 네. 그리고 사실 또 이제 호남 보수 입장에서는 그 미래로 꼽을 수도 있고요. 미래 정치인으로. 예. 근데 여기가 좀 방송 출연이나 이런 걸로 인지도가 좀 높잖아요. 네. 근데 지지율은 좀 다르게 나와요. 좀 의외라는 생각도 예, 들었고요. 보니까 한 자릿수대로 나오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출마 회견을 하기로 한 당일날 돌연 갑자기 기자회견을 연기를 한 다음에 네. 그 이후에 한 며칠 동안은 계속 잠수를 타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광주로 뭐 선거구를 돌리느니 아니면은 이제 뭐 비례로 나오느니 했는데 이때부터 네. 이제 좀 비례 행위 예측이 됐던 것 같고 그랬군요. 또 이제 그 이준석 그 대표가 네. 그 화성에 이제 선거운동으로 발이 묶이면서 인지도가 높은 천하람 그 위원장이 대신 선거 컨트롤 타워를 맡는 그런 역할 분담을 좀 한 걸로도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총선을 앞두고 호남 보수 정치인들 가운데 비례나 또 서울행을 택하는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예, 한마디로 말하면 비례런, 서울런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망을 치는 걸로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지율이 아무래도 안 나오거나 약간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어쨌든 간에 좀 떨어지니까. 예전보다는 떨어지니까 예. 전략적으로 그렇게 선택을 예. 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그 이 지역에서 어쨌든 다선 중진 의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민주당 출신이긴 하지만 네. 조배숙 전 의원 같은 경우가 좀 대표적이죠. 예, 그래서 그 비례로 가셨는데 어쨌든 간에 호남 몫으로 해서 당선권이 13번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아마 좀 안정적일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예, 결과는 끝까지 봐야죠. 네. 근데 이제 남원 임실 순창 여기 지금 전라북도 네. 현역 의원이 국민의힘 네. 이용우 의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분은 특히 16년하고 20년에 재선을 했어요. 물론 예. 각각 국민의당 그다음에 혹은 무소속으로 네. 예. 그 이후에 국민의힘으로 가셨죠. 대선 그렇죠. 때. 예. 근데 끝내는 서울행을 택하셨어요. 예. 예. 마포갑에서 처음에는 희망을 하셨다가 네네. 그다음에 서대문 갑으로 또 밀려나서 거기서 공천을 받으셨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이 두 분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호남 지역에서 좀 버티면서 싸워줘야 할 좀 전현직 의원 네. 중진들인데 그렇죠. 인지도 높은 장수들이 천하람 그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다 전부 뒤로 좀 빠지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본인의 좀 가능성을 또 더 염두를 하고 뭐 본인들의 이제 그 정치적인 미래를 좀 고려를 했겠지만 전체적으로 어쨌든간에 이분들이 빠지면서 호남 그 보수 전선의 무게감이 확 떨어지는 거죠. 사실. 그렇죠. 예. 뭐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우리는 호남에서 당선되고 싶다 이렇게 또 밝혔고요. 실제 험지인 호남의 다수 공천자를 좀 내지는 않았던가요? 맞잖아요. 그렇죠. 예. 전북에서도 이제 전 지역구에 사실은 후보자를 냈는데 예. 근데 면면을 따져보면 조금 물음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일단 중진들이 조금 다 빠지면서 네. 신진급들 혹은 이제 약간 인지도가 좀 낮은 분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네네네.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좀 전과자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제 전주가 국민의힘의 양정무 예비 후보 같은 경우는 네. 예, 이제 전과 구범. 예, 야. 여야 통틀어 가장 많대요. 예. 기업체 대표를 하셨는데 뭐 근로기준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등으로 뭐 벌금형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전남 해남안도 진도
이게 이제 곽봉근 후보도 전과가 네. 4개인데 예. 뭐 변호사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폭행재물 손괴 등으로 뭐 처벌받은 기록이 있고 네네. 뭐 다른 후보들도 그런데 특히 이제 그 국민의힘 그 군산 김제 부안갑에 그 단수 추천된 오지성 후보가 있는데 네. 여기가 이제 경향신문 보도를 보니까 전라도는 영적으로 너무 어둡다. 영적으로? 예, 여기가 그 목사 출신이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네네. 30년 동안 또 피해 의식을 강조하면서 5.18로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는 하나임을 보여주는 행태는 내 고향 전라도 발전에 큰 장애물이다. 뭐 이런 발언을 좀 하셨어요. 약간 지역 정서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발언이네요. 예, 아무래도 좀 그럴 것 예, 같습니다. 네네. 예. 그렇군요. 가뜩이나 뭐 어려운 선거 구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발언으로 좀 보여지고요. 호남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지만 TK 민주당 후보들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예, 여기도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호남에서 뛰는 국민의힘 후보들을 앞서 좀 살펴봤는데 예, 예. 그 반대라고 할 수 있는 그 대구 TK의 민주당 후보 사정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꾸준히 이제 민주당 간판으로 좀 문을 두드렸던 분이 계세요. 여기서는 그 지난 지선에서 경북도지사 민주당 후보로 나왔던 임미애 전 기초의원이 비례로 이번에 나오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경북 의성에서 2차례 기초의원을 하셨고 네. 22년 직전 그 지방 선거에서는 도지사 후보로 나와서 22%를 얻으셨거든요. 오, 네. 예, 근데 지역구 출마를 안 하시고 대신 이제 민주당 내에서 그 취약 지역 몫으로 TK 당선권인 여기도 이제 13번을 좀 받으셨네요. 예. 물론 여기도 이제 당선권인지 아닌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여기가 약간 조배수 전 의원과 약간 비슷한 느낌이긴 하네요. 근데 조배수 의원은 중진이지만 이분은 의원을 하신 적은 없어요. 그렇구나. 사실. 예,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비례 국회의원 출신으로 민주당 의원 중에 네. 구미 을에서 뛰는 김영건 의원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TK 중에서는 가장 좀 경쟁력 있는 민주당 후보라고 평가를 받는데 예, 예. 2월 말 기준으로 지지율을 보니까 여기도 조금 한 자릿수대 지지율인 것 같습니다. 처참하네요. 뭐 호남과 TK 모두 지역주의의 장벽이 이제 다시 또 견고해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런 상황에서 조국 혁신당 돌풍이 대구까지 불어닥쳤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더라고요. 예, 그럼 굉장히 의외죠. 그러니까 저희가 예. 이제 TK 그 민주당 지역구 상황이 암담하다는 거를 조금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네. 상황에서 조국 혁신당이 동남풍을 탔다? 굉장히 좀 이례적이죠. 예. 좀 여론조사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지난 금요일 한국갤럽 발표예요.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네. 지난 19일에서 21일 전국 성인 유권자 1,001명에게 이제 비례정당 투표에서 어느 정당 선택할 건지 물은 결과인데 네. 조국 혁신당이 대구 경북에서 20%를 기록했어요. 오. 근데 이게 놀라운 게 그 더불어민주연합,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정당이 9%밖에 못 얻었거든요. 네. 그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고요. 예. 부울경에서도 22%를 얻어서 그 민주연합 19%를 한 3% 정도 앞섰네요. 근데 또 주목해 볼 거는 이게 여기서 그 조국 혁신당이 대구 경북권에서 갤럽 기준으로 20% 얻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조국 혁신당의 전국 지지율이 22%예요. 그러니까 2%밖에 차이가 안 나요. 예.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사실은 조국 혁신당의 중도 확장성이 있느냐 끊임없이 말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네. 아무래도. 예. 근데 이거를 보면은 이미 민주당 지지층을 넘어서 어느 정도 좀 중도층 혹은 그걸 넘어서 보수의 아성인 대구에서도 조금 조국 혁신당이 어필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네.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람이 많네요. 확실히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은 민주당이 TK 지역구에서 별다른 경쟁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가운데 조국 혁신당이 이렇게 지지율이 20%를 넘었다는 것은 굉장히 주목해봐야 될 포인트 같아 보이고요. 네. 다시 좀 돌아와서 호남 보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번에 선거 어떻게 치러야 될까요? 예. 마지막 불씨라고 볼 수 있죠. 호남 보수의 네. 정운천, 이정혜 나이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네. 정운천 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이번이 마지막 선거라고 저희 인터뷰에서도 밝힌 바 있고 그렇죠. 이정현 의원도 이제 60대 중반이고 조배수 의원도 굉장히 나이가 많으시고 네. 근데 좀 재밌는 사실은 광주에는 이낙연 후보보다는 상황이 조금은 나을 수는 있어요. 이낙연 후보는 이거보다 좀 지지율 좀 더 적게 나오시고 있어서 보면은 네. 하지만 좀 미래를 생각하면은 우리 호남 보수 진영에서는 약간 좀 암담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좀 잘 안 보이는 거죠. 예, 국민의힘 안에서 이제 호남 인사들 어떤 인사들이 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그 순천이 우주의 중심이다 하시는 분이 계시죠.
누구예요? 인요한 위원장. 아. 이분이 이제 순천 출신이잖아요. 그렇군요. 예수병원에서 태어나셨고 전주. 예. 좀 참신한 면은 있는데 네. 그러니까 호남 출신이긴 한데 주로 이제 그냥- 서울에 계시니까 향후에도 뭐 이번에 혹시나 비례로 들어가신다고 해도 호남에 내려와서 뭔가 역할을 하실 수 있을까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그렇죠.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간에 보수 계열에서는 이제 천하람 위원장 정도가 젊은 그 인재로 조금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예. 약간 이 행보가 좀 아쉽죠 이번에. 근데 이분도 어쨌든 간에 비례 2번을 받으면서 순천 몫이라고 한 만큼 네. 혹시나 당선이 되신다면은 향후에 이제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할 필요가 있을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천하람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젊으니까 예. 네, 아직 뭐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이분들의 활동도 호남에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자, 오늘 언급한 여론조사들의 자세한 내용은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고요. 본 게임을 앞두고 뜨거워지는 선거판을 우리 송기호 PD와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계속 재밌는데요. 앞으로도 재밌는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판 읽어주는 PD 송기호 PD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